자, 오늘도 뉴스 맛집 코너입니다. 뉴쉐링 가이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정치권 얘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일단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달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그런 얘기했었죠.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맞느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 같은 날 국민의힘의 박민영 청년 대변인이 당 대변인이었죠. 네, 본인 SNS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오늘 그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당 대변인이 자기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처음 봤다. 네. 공개적인 대통령 비판은 금기 중에 금기다. 뭐 언론사에서 칼럼이야 쓸 수 있겠지만은 이 칼럼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인용을 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대변인은 책임 의식이 있었고 애초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그때 그 발언 이후에 수습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저격한 건데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같이 갈 수 없게 됐다는 해석으로 봐야 할까요? 예, 마릴린 먼로의 유명한 노래가 있죠. 영화인데 서부극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 돌아올 수 없는 강.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좀 최대한 순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핵관들이 윤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거다.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과 뭐 만찬도 했느니 안 했느니 대통령실로 확인 안 했습니다만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어디가 분기점이냐면 바로 권성동 직무대행정 원내대표의 문자 유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찍혀 있는 상대자가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사라지니 이제 당이 좋아졌다. 오늘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인용했습니다. 뭐가 비상 상황이에요?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지금 당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최고위원 자기네가 사퇴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역공을 한 거예요. 용피셜이라고 이름을 용피셜이라고 해서 저는 용준 앵커의 피셜인지 알았더니 용산의 피셜이다. 그렇게 이제 약간 소설처럼 추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는데 말씀하신 조선일보의 칼럼이죠. 양상훈 주필의 칼럼입니다. 제목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하는 화법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 참을인자를 3번만 쓰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민영 당 대변인이 대통령을 직격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도 이준석 대표가 뭐 이래도 참아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실제로 그럼 당 대변인이 저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상처받지 않으셨을까 하고 주변 취재를 해보니 등 뒤에서 칼이 찔린 거니까 상처를 안 받았을 리가 상당히 경로했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도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건 대통령의 입장에서 쓴 거고, 자, 이 칼럼을 인용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바로 이제 반박을 한 거고, 대통령 주변에 심기경호하는 사람들만 꽉 들어차 있고, 지금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보셨어요? 한 이런 얘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부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걸 다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윤 대통령 참을인자 3번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대통령의 발언이란 주변에서 잘하십니다. 대통령이 이런 건 안 됩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안 되니까 지금 다 호성 의원들만 심기경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박민영 대변인은 그 쓴소리의 역할을 정말 힘겹게 끌어안고 한 것이다. 그를 감정적으로 미워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잘못 가고 있는 걸 당해서 제어하고 조언하고 쓴소리하고 있는지를 각성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 봉합은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코너에 당내에서는 몰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이제 정치 생명, 정치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떻게든 절차를 다 끝낸다고 했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 측에서 뭐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던데요. 그거 좀 같이 보실까요? 보죠. 차기 여권 당대표 적합도 1위가 이준석 대표. 현 대표가 차기 대표로도 가장 유력하다는 참 엉뚱한 이거는 여론조사. 여론의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여론의 어떤 의미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부당하게 당하고 있고
당이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의총에서 네. 비대위로 빠르게 전환한다. 네.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전국위 열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맞득치는 않은 분위기예요. 네네. 더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절차적으로 의결된 최고위에서 의결한 걸로 넘어왔으니까 네네. 빠르게 열겠다. 상임 전국위가 내일 열리는데 네. 내일은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유권 해석이 내려지고 예. 비상 상황 맞다 상임 전국위가 인정하면 다음 주 중 전국위가 열려서 한 100여 명 모여서 그럼 이제 비대위로 간다는 내용을 당헌 당규를 뜯어 고쳐서 추인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서병수 의장의 해석은 이래요. 만약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네. 자동으로 이준석 대표는 제명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동 제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아니 했습니다. 비상 상황의 주체가 돼버렸으니까 예. 그게 뭐 성의혹, 성접대 의혹이라면 예. 지금 이 경찰 수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네네. 징계는 받은 거고 그러면 이제 자동 제명이 되면은 차기 전당대회가 지금 대략은 이래요. 확정된 바는 없지만 네. 이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로 2달 정도를 간다. 예. 조기 전대를 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전당대회부터 리셋해서 2년짜리 임기에 당대표를 뽑는다. 네네. 그럼 이준석 대표는 거기 나오기가 어렵죠. 그렇겠죠. 제명된 상황이죠. 예. 네. 그래서 다시 나 때문에 이 상황이 초래됐는데 내가 출마해서 또 전임 당대표도 나고 후임 당대표도 나란 말인가? 이거는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는 이준석 대표가 좀 부당하게 당하고 있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네. 당내에서 이른바 그럼 윤심을 등에 업고 친윤 그룹이 네. 이준석 축출 작전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여론이 적지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의뢰를 한 거고요. 조사 기간과 7월 30일부터 8월 1일 사흘간 진행된 여론조사. 당대표 후보 중에서 당대표로 적합한 인물 누구냐 했더니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1위로 나왔다는 말씀. 1위를 네. 굳이 따지자면 네. 약간 이건 제가 네. 좀 유념해 보시라는 예, 예, 건데 없음 잘 모름 32.4 네네. 제일 높아요. 그래서 1위는 노바디. 누군지 알 수 없는 노바디가 1위. 저게 어떻게 분산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당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촌철살인 일갈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홍준표 대구시장. 네. 페이스북에 아내분 사모님과 함께 같이 사진 올렸던데 덕유산 설천봉 정상입니다. 안개로 아무것도 볼 수 없네요. 요즘 네, 우리 당 같습니다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자성어 많이 쓰시니까 네. 시계 제로 우리 당. 시계제로.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방한 중인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여부에 대한 어떤 평가들, 해석들 쭉 올려주고 계십니다. 의견들 계속 올려주시고요. 네. 자, 그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제 어젯밤에 이제 한국 도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인데 그렇죠. 과연 뭐 만날까? 안 만난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또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다라고 네네네. 합니다. 아직까지는 통화 이후의 소식은 없습니다만 곧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휴가 중이지만 서열 3위에 하원 의장이 방문했는데 미국 서열 3위, 의전 서열 3위 만남조차 갖지 않는 건 좀 옳지 못한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만나실 겁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왜 만나냐면요. 네. 어제 행보를 보면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대통령, 영부인은 사생활이 없습니다. 예. 그 대학로 연극 가신 것을 보고 저는 펠로시를 만나기 위한 암시다. 오. 이렇게 느꼈거든요.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의회가 얼마나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늘 미국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창하는데 아니 미국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에 서울에 오셨는데 서울 땅에 같이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저는 꼭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중국도 이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행보를 했다고 하면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만나실 거다. 네. 만나시려고 어제 그렇게 연극을 보는 모습도 보이지 않겠느냐. 확신을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왔습니다. 네. 속보 전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 오늘 안 만나기로 했다가 전화 통화 정도로 가름하기로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 의장을 미 하원 의장을 안 만나기로 한 것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의전설 3위가 왔으니까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만나야 하지만 지금 이 만남 자체의 어떤 메시지가 중국 측에 또 타이완 측에 또 국제사회에 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얽혀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한 결정이다라고 밝혀왔고요. 또 하나.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안 만난 것이 외교 노선을 수정한 거냐? 그렇지 않다. 한미 동맹이 최우선이라는 가치는 불변하다라고 또 대통령에서 밝혀왔고 이 얘기도 저희가 이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제 사실 밤에 오산 기지에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도착했을 때 미국 측 인사들만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의전 사고 아니냐? 네, 아니 네. 어떻게 우리나라 측 인사가 아무도 안 나갈 수 있느냐 했는데 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한 의전은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측이 공항에 나와서 영접하는 것을 사양했기 때문에 안 나간 것이다. 우리가 의전 사고가 아니다라고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밝혀왔습니다. 이 만남 대신에 전화로 하기로 한 것 그리고 이 의전에 관한 것들 총괄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 요거 지금 진실 공방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저는 대통령이 국익을 고려해서 낸시 펠로시 의장의 서울 방문 시 만남을 갖지 않겠다. 이 결정한 거는 하나의 전략적 판단일 수 있어요. 옳고 그른 건 없어요. 전략적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외교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가면 돼요. 오늘 대통령실 얘기대로. 그럼 대만을 가서 대만에서 대중 메시지가 강경했고 자 중국도 아주 직접 마찰은 약간 피해가는 듯 대만을 출국해서 한국에 온 다음에 오늘 대만을 포위한 포사격을 실사격 훈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만 통일 작전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의 중국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놓고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하나의 중국 지지합니다. 우리 이견 없습니다. 그랬는데 통일 훈련을 한다?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는 걸 중국이 입증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격해서 통일한다는 훈련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자 이런 이제 엄중한 상황인데 여진도 계속 되고 있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나면 중국에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될까 봐 안 만난다.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펠로시 의장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순방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만은 그중에 하나 정말 갈까? 안 갈까?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서열 3위가 대만 방문을 찍은 거고요. 여기서 시진핑 주석과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또 이 대응 메시지를 낸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찍고 일본으로 가요. 기시다 총리가 지금 만날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 국가 원수들을 만나왔어요. 차이잉원 총통 만났고. 그럼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주목했던 첫 해외 순방 일정이 어디였어요? 나토 갔잖아요. 나토 갔었죠. 나토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전략 전환을 한다. 이제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러시아도 그렇다. 신냉전으로 간다. 근데 우리는 자유진영에 위치하겠다. 이게 윤 대통령의 뜻이었어요. 근데 펠로시 의장 안 만나면 중국이 어이구 친중으로 돌아서는군요. 윤 대통령 잘하셨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와 있고 국회의장도 의전 서열 2위잖아요. 근데 만나가지고 지금 오늘 나온 당장 얘기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한다. 그 지금 김진표 의장이 거의 대통령 역할까지 수행하는 상황이에요. 행정부 수반처럼 미국과 지금 미국 의회 간의 교류긴 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니까 각각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데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글로벌 전략 동맹에 우리는 동의 안 해요. 그럼 행정부는 입법부와 다른 소리 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과. 그럼 중국의 시각은 하나도 바뀔 게 없다. 거기다 처음에 보세요. 안 만납니다. 휴가 중이라. 그다음에 조율 중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조율 중 아닙니다. 오보입니다.
이 휴가 중에 만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네네. 그랬다가 전화 통화는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나온 얘기가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럼 이 사이에 이틀 동안의 혼란이 없었어야죠. 그러니까 애초에 국익을 위해서 휴가 중이기도 하고 뭐 국회 간의 의회 간의 논의로 우리는 넘겨두고 그냥 이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애초에 냈어야죠. 안 그래도 빅피씨님께서 그러시네요. 휴가 전에 왔었어야 하지 않느냐. 펠로시 하원의장 나중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조율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조율이 있었다면 휴가를 한 주 미루는 것도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속보가 들어왔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하고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이 좀 겹쳐서 예방 일정을 좀 잡기가 어렵다고 미국 측에 사전에 설명을 했고 펠로시 의장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양해했다. 서로 얘기가 됐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한한 만큼 직접 면담은 좀 어렵더라도 전화로라도 인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가서 근데 이게 묘한 게 어제 됐다. 저녁에 연극 관람 이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원래 지방 일정이 있다가 지금 상황이 엄중하니 자택에 머물면서 휴가를 하겠다. 하지만 일은 안 한다. 휴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연극 관람 좋아요. 저는 다 괜찮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국내 문화예술이 뭐 외교 안보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제 연극 후의 모습이네요. 그리고 저기 2호선 세입자라는 연극인데 이 무주택 빈민들, 홈리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저런 아픈 얘기를 연극으로라도 보고 또 이제 휴가에서 돌아와서 민생 대책 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요. 다만 오늘 전화 통화를 하면 뭐 10분 내외 한다, 20분 내외 한다, 또는 뭐 더 짧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사저에서 국회 여의도까지 판문점을 갑니다 일정이. 그러면은 사실은 한 시간을 내면 서로 한 20분, 30분 이동하고 15분, 20분 차담회, 티타임 할 수 있거든요. 전화 거는 시간과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한반도까지 들어와 있는 이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나고 원격으로 통화한다? 이것도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뭐 좀 이따가 통화를 하니까 통화 메시지가 또 나오면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국민권익위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 정부 인사긴 합니다만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에도 10번씩 사퇴 압박을 받는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얘기 듣고 짧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원의 관련 법령에 따르면요. 감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야만 한다. 또 권한 남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감사 대상 기관들에게 감사 절차와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권익위 감사는 위원장에 대한 내부 제보로 표적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위원장에 대한 감사만 해야 됩니다. 목적 달성 필요 범위 내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위원장 감사를 핑계로 전 직원들에 대한 복무 감사 또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한 사실상의 정기 감사와 같은 재탕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원래 목적대로 위원장 사퇴를 위한 이런 압박 감사를 하려면 위원장만 하면 되는데 하고 직원들에 대한 감사는 중단해야 되고요. 이거는 권한 남용 감사로 보입니다. 명백한 불법 사유고요. 이번 감사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또 법적 문제 포함해서 차곡차곡 지금 증거와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정부의 충돌인데요. 알박기 인사냐 아니냐. 최근에 감사원장이 국회 출석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논란이에요. 자, 감사원의 역할은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독립적으로 하는 감사라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 같아요. 결과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이외에도 뭐 KDI 또 방통위 줄줄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또 감사원의 권익에 대한 감사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부당감사, 표적감사다라고 정치감사냐? 정치감사다라고 공정감사냐? 하는데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출석에서의 그 발언, 그 발언을 보고 저희가 잠시 후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